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순고쌤입니다. 오늘은요, 수학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선생님 한 분 모셔보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SNS에서는 오리나무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 본체는 서울 화이초에서 6학년 아이들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황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리나무쌤이라고 별명을 지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사실은 역사가 좀 길어가지고 말이 길긴 한데 제가 워낙 이제 좀 새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예전에 그 오리 날다라는 좀 유명한 노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뭐 오리는 원래 날 수 없는데 자꾸 날려고 해서 먼저 엄마한테 혼이 났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가사가 너무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가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날 수 있는 오리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청둥오리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날지 못하는 오리의 모습이 굉장히 익숙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교육적으로 약간 비유가 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원래 야생 오리들은 다 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키우기 쉽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날 수 없는 오리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도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 가능성과 그러니까 원래 그냥 순수하게 배우고자 하는 호기심, 지적인 열망 이런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이렇게 점점 이제 망가져서 어느 순간 날 수 없는 오리가 된 게 아닐까, 나는 그러지 않도록 교육하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청둥오리를 그래서 캐릭터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오리쌤이라고 이제 한동안 하고 있었는데 오리쌤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막 골프 선생님, 수영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좀 더 유니크한 이름을 짓고 싶어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저희 이제 멘토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오리나무라는 단어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오리나무가 그 옛날에 이렇게 지도가 없던 시절에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잃지 말라고 이렇게 오리에 하나씩 이렇게 심었던 나무를 오리나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의미도 너무 좋고 또 어쨌든 오리가 들어가니까 그럼 이 이름을 쓰겠다라고 해서 지금 오리나무로 딱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하자면 아이들의 잠재력인 야생성을 길러줄 수 있고 어떤 방향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만한 정체성을 가진 선생님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너무 크게. 너무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사실 사전 인터뷰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게 읽었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너무 재밌어. 수학을 못하는 선생님인 거예요. 수학을 못하는 선생님이라고요? 진짜 수학을 잘 못하는 본인이?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수학을 못했던 선생님이 맞겠죠? 정확하게는. 수학을 못했던 선생님으로서 강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요. 잠깐만, 그러면 학창시절에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쵸. 이게 맞지. 어느 정도로 못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되게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제가 지금 생각해도 문과를 갔으면 아마 그냥 아예 수학을 딱 포기를 하고 이렇게 맘 편히 살고 뭐 이제 어학 쪽으로 갔을 텐데 이과를 갔어요. 그래서 정말 그 초등학교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놀기만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은 정말 이 수학 때문에 극한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 선생님에서 잘하게 된 선생님을 회복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어쩌면 지금의 이제 교사로서의 저희 정체성을 말하는데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러면 그런 좀 부진하라고 해야 되나? 수학 못하는 애들 가르칠 때 걔가 왜 그런지 잘 이해하겠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그런 느낌? 그런 감정적? 못했던 사람으로서의 교사로서의 장점은? 그렇죠. 이게 물론 이렇게 잘하면 참 좋지만 못했던 사람으로서 초등교사로서는 분명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초등의 개념들이 사실 어른들이 보기엔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하는 걸 가르칠 때는 저는 국어나 미술이나 이런 걸 가르칠 때는 저도 모르게 기준을 조금 높게 잡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좀 아이들을 몰아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낮추려고 계속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특히 사교육에서 좀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쉬우니까 그냥 해 쭉 이렇게 빼는 것들이 지금 아이들이 수학을 너무 힘들어하는 좀 맞아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제가 나눗셈을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막 나눗셈을 할 때 막 너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긴 하는데 이해는 안 가고 그랬던 마음이 너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좀 더 아이들에게 세심하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좀 더 잘게 쪼개고 단단하게 다져주려고 하는 게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애들이 쭉 한 6년 동안을 보면 고비가 되는 순간 개념이 있죠. 포인트 몇 가지 생각나는 요 포인트는 선생님들이 좀 신경 써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나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일단 1, 2학년은 이제 수개념을 이렇게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개념을 좀 이제 놀이로 이렇게 많이 이제 선생님들 잘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놀이로 익히려고 하는데 좀 주안점을 더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3학년이 정말 분수령인 거 맞는 것 같아요. 3학년 때 정말 저희 딸이 지금 3학년인데 이제 수학이 싫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면 막 3학년 때 곱셈, 분수, 그다음에 나눗셈 이런 되게 어려운 개념들이 한꺼번에 딱 몰려있거든요. 1년 사이에. 그래서 3학년 선생님들 정말 수학을 가르칠 때 수고가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아이들도 요때 이렇게 처음으로 1, 2학년 때 수학이 제일 좋아요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런데 3학년 되고 나서는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학년 되면서 이제 숫자가 커지면 이제 연산을 잘 이제 안 되던 친구들은 이제 거기서 고비가 오고 이제 5학년 때 그 최강의 고비 통분, 약분 여기서 정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안 된 친구들은 6학년 올라와서 그 분수의 나눗셈 초등 연산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건 분수의 나눗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수랑 나눗셈이라는 이 어려운 개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콤보가 돼서 그래서 이거를 어려워하고 비와 비율도 힘들어. 맞아요. 비와 비율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고비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수학 교육에 이렇게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신 계기는 사실상 과거에 어려웠던 기억에서 기인한 게 가장 맞는 거겠죠? 네. 네.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해요. 수학을 잘하는 선생님들은 모를 것 같은 선생님만의 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라 그래. 예체능 쪽이라고 좀 해볼게요. 예체능 과목이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못해? 라는 분들의 스탠다드가 있을 것 같아요. 말하신 것과 같이 국어미술에 대한 기준이 높은 것처럼 이게 쉽잖아. 이걸 왜 못하지? 라고 하는데 근데 단계별로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뜯어보시면서 알게 되셨던 뭔가 나눌 수 있을 만한 팁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수학을 잘하는 분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맞고 그냥 이제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수업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냥 뭐 제가 그분들보다 더 잘한다기보다 이제 저만의 수업의 팁이 있다면 제가 이제 수학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문제집만 풀면서 개념만 알려주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가도 잘 받아들여요. 원래 그거를 이제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수개념도 있고 뭔가 이렇게 공간 능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데 그렇지 못했던 저와 같은 친구들이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7, 80%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많은 아이들은 사실은 좀 더 다각도로 그러니까 문제집 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면서 놀이랑 그리고 교구를 많이 사용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그래서 연산을 이제 먼저 5분 정도 짧게 해서 머리를 풀고 이때는
연산을 이제 어려운 연산을 하지 않죠. 이제 1학년부터 한 3학년까지 할 것 같은 굉장히 쉬운 연산을 대신 단시간에 엄청 집중해서 빠르게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놀아요. 한 20분 넘게 이렇게 놀고 교구 같은 걸로. 네. 그 다음에 그거랑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학년 할 때는 정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냥 교과서는 문제집처럼 그렇게 쫙 풀으라고 네. 이렇게 시키면 아이들이 뭐 약간 이렇게 해요. 네. 왜냐면 앞에서 활동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문제집이. 네. 저는 좀 문제집의 존재 의미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것만 풀려고 하면 사실은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죠. 네. 그러면 저학년 선생님들한테 이건 진짜 개념 학습할 때 너무 괜찮은 교구다. 이건 꼭 써야 된다. 혹시 추천할 한두 가지만 딱 추천해 주신다면. 네. 저학년들에게 필요한 교구. 저는 1, 2학년들은 그 수큐브라고 있어요.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어떻게 돼? 네. 이렇게 딱딱 붙였다 하는. 그래서 수모형보다는 수큐브 아이들이 일단 보면 너무 좋아하고요. 블럭처럼 되어 그게 이제 100가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연산을 다룰 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1, 2학년은 그거를 되게 추천을 하고 3학년은 이제 분수를 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잘 썼던 보드게임이 쉐어로 있어요. 예, 그 할리갈리랑 똑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분수의 크기를 보고 본것 같아요. 크기가 같으면 이제 종을 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교구고, 그 제가 학년별로 이렇게 쭉 그런 교구랑 그런 것들을 이제 제 책에 놓았는데. 우리 아이 수학 1등급은 부모가 만든다. 갈로하고 선생님도 만든다. 네. 선생님도 함께 만든다. 얘기 나온 김에 바로 한번 갈까요? 네, 좋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선생님? 이게 제가 이제 수학 교육을 너무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선행학습 쪽으로 막 이렇게 쭉 이렇게 진도를 빼는 쪽으로 가거나 그냥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사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잘 안 듣고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들께 이럴 땐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사실은 너무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교육자지만 수학 교육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초등학교까지는 좀 집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으시고 또 이런 막 어디 학원을 보내야 된다더라, 이때는 이만큼 해야 된다더라, 그런 이제 괴담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래도 이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저도 이제 수학을 못했던 사람이고 그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공포심이 굉장히 컸어요. 내가 수학을 못했는데 내 아이도 똑같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날 닮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아마 비슷한 마음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수학을 못했고 지금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좀 부모님들이 이렇게 꺼내서 이제 이거 얘가 배우니까 요거 이제 교구 사서 해야 되겠네. 엄청 디테일하게. 요런 책을 읽혀야 되겠네 라는 걸 이제 조금 정리를 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3장 4장 쓰면서 되게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3장은 이제 그 아이들 배우는 걸 이제 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요거 배울 때는 요런 교구를 쓰시면 좋고 뭐 요맘때는 뭐 요런 거 하시면 좋고 요런 걸 이제 정리를 해놨고 4장에서는 이제 뭐 공책 정리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학년별로 필요한 교구 뭐 보드게임 그리고 뭐 수학과 관련된 책들 요런 것들도 이제 쫙 정리를 해놔서 생각이 나시면 한 번씩 이렇게 들춰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